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다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제 선택함수 if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만 설명하는 게 있죠. 네, 선택함수 if의 필요성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가 왜 필요한지 샘플을 3개 정도 제가 들었어요. 첫째, 제가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가 원가고 여기가 판매가입니다. 보통은 이제 원가보다 판매가가 크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야 이제 뭐 이익을 남겨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판매가가 원가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 연산식을 활용을 하시면은 내가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식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교 연산식의 결과는 수식 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rue false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이 봤을 때 전화가 오거나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매번 이제 전화 대응을 한다는 것도 귀찮은 거고 그래서 if를 활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다르게 대체해서 문구를 한번 보여주자. 그죠? 비교 연산식으로 판단을 해서 다른 대체 문구를 표시해 주자. 이게 이제 선택함수 if예요. 비교 연산식으로 판단을 해서 참일 때 참인 실행문을 선택을 하고 거짓일 때 거짓인 실행문을 선택해서 표시하자. 그래서 선택함수가 되는 겁니다. 참일 때 참 실행문을 선택하고 거짓일 때 거짓 실행문을 선택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차이가 뭐냐? 비교 연산식이 온다는 것이 if 함수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뭐예요? 전화가 안 오겠죠. 딱 봐도 아, 할인을 하고 있겠구나. 정상으로 판매하고 있구나. 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제외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화가 안 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렸고, 음, 음, 5셀이네요. D5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인데요. 자, 주야 간에 관계없이 시간당 8,000원을 이제 시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계산을 하라 그러면 간단하죠. 근무 시간 곱하기 이 정도는 아셔야죠. 8,000원 하시면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체육연대를 하시면 뭐 끝나죠. 간단한데 이렇게 됐어요. 주간인 경우 주간과 같으면 이제 구분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당연히 구분이 주간과 같은 경우겠죠. 구분이 주간과 같으면 8,000원, 야간인 경우는 9,000원을 해라.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이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무 시간 곱하기 너 야간이니까 9,000원 이렇게 하고 근무 시간 곱하기 너 주간이니까 8,000원 이렇게 하라는 거죠. 뭐 사람이나 아니나 몇 명 없으니까 이렇게 채우기 핸들 복사해서 또 이렇게 위에 걸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이 500명이 왔다. 그러면 이거 500번 수식을 입력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배워서 if를 배워서 처리를 하시면은 이렇게요. 뭐 여기를 안에다 곱해줘도 되고 밖에다 곱해줘도 상관없는데 예, 근무 시간에다가 수식을 안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고 아니면 if에다가 이제 8,000원, 9,000원만 해가지고 여기다 곱해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다 하나 더 써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할까요? if 탭 컨트롤 A 네가
야간과 같으면, 그죠? 주간이라고 먼저 쓸까요? 주간부터 먼저 할게요. 주간과 같으면 근무 시간에다가 곱하기 8,000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야간이면 곱하기 9,000원을 해라.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이제 참고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려요. 뭐 엎어치나 매치나 뭐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if를 알고 있으면 이제 500명이 오든 600명이 오든 수식을 복사를 해버리니까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를 계산하실 때요. 요거요. 구분 보셨나요? 볼 필요가 없죠. 왜? 관계없이 8,000원이기 때문에 그냥 근무 시간에다 곱하기 8,000원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주간인 경우, 야간인 경우는 뭐예요? 꼭 봐야 됩니다. 이거를. 보지 않고는 계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함수는 반드시 선택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근거가 되는 셀이 없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예를 들어서 C열이 지금 삭제가 됐다. 없다고 하면 이 문제는 if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럴 때 이거 저럴 때 저거를 선택하는 상태에서 말로 나왔으니까 또는 글로 나왔으니까 비참조 선택함수가 되겠고요. 그때 선택에 대한 근거들이 항상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는 구분이 선택의 근거죠. 그래서 구분이 뭐랑 같으면 이제 8,000원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선택의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빨리 찾은 사람이 이제 자격증을 잘 푸는 거겠죠. 자, 한번 더 볼게요. 이제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인 경우 8,000원, 야간인 경우 9,000원, 심야인 경우 만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주야간 중에 하나였는데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다섯 중에 하나 이렇게 계속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if 안에다가 if를 또 한 번 쓰셔서 if를 중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첩 if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또 배울 겁니다. if는 참고로 if 안에 if를 최대 62개까지 나열할 수가 있으니까요. 62개까지 나열할 리는 없겠지만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 최대 한 3개 3개나 2개 2개 정도까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3개도 물론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if의 필요성을 한번 느껴봤고요. if를 배우고 다시 한번 여기를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f 함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if의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f는 조건 분기 함수라고 하고요. 용도가 조건 분기라는 것은 뭐냐? 비교 연산식을 받아서요.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가려서 참에 대한 실행문과 거짓에 대한 실행문을 선택해서 표시한다. 이 참과 거짓을 판단하여 각각 해당하는 실행문을 선택하여 표시한다. 그러니까 참일 때 실행문과 거짓일 때 실행문을 선택해서 표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if의 구성은 간단하게 하면요. 이게 논리값이 옵니다. 논리값이 true, false가 있기 때문에 true가 되면 얘들이 첫 번째 인수가 true면은 천재를 표시하고요. 바보면은 이제 false이면 세 번째 인수를 선택해서 표시하는 게 이게 if의 원리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fx를 눌러서 첫 번째 인수의 로지컬 테스트는 이제 논리값이 오고요. 그 논리값이 true이면은 바로 아래 거 두 번째 인수를 선택하고 이 논리값이 false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인수를 선택해서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if의 원리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 연산식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요. 그 참과 거짓에 따라서 각각의 선택문을 또는 선택 실행문을 선택해서 표시한다. 그렇게 보면 선택함수도 되고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논리함수라고 이렇게 범주를 넣은 것도 맞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의문사항이 있는 게 true가 되면은 왜 true인데 천재야? 왜 false인데 바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논리값이 오니까 이 논리값을 바보 나왔죠? F 잘못 썼네요. 자, 바보 나왔죠. 이렇게 문자가 오거나 숫자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문자가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게 또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요. 이걸 좀 개선을 한번 해보자 한 것이 뭐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봤어요. 4가 2보다 크다. 즉 뭘 썼어요? 비교 연산식을 썼다 그 말이죠. 어차피 비교 연산식도 true가 나올 거고요. 그때 true일 때 천재가 되면 4가 2보다 크니까 참이구나. 그러면 천재. 만약에 4가 2와 같다 그러면 거짓이니까 바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식을 집어넣으니까 의미 전달이 되더라. 그래서 수정한 게 이제 비교 연산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값 대신에 비교 연산식을 집어넣자. 아시겠어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의미 전달이 되더라. 그런데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4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숫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비교 연산식만 오는 것이 아니고 커마를 읽어봐거나 실무하신 분은 숫자도 여기다 넣는데 숫자가 올 때는요 결과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0은 폴스로 받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다른 모든 수를 다 엑셀에서는 뭘로 받냐? true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와 2가 더해지면 6이죠. 그러면 이제 true예요. 4 빼기 6 하면 마이너스 2니까 true고요. 4 빼기 4 하면 0이 오면 false가 되니까 참고로 산술 연산식이 왔을 때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실제 시험에서 커말 2급에서는 비교 연산식이 와야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가릴 수 있다. 그리고 자격증에서도 아직까지는 비교 연산식이 오는 문제가 나오지 산술 연산식이 오는 것은 커말 1급에서 준비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산술 연산식이 오지는 않고요. 또 0과 0을 제외한 수가 왔을 때 true, false로 인식한다는 정도만 좀 알아놓으셔도 나중에 커마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급은 무조건 비교 연산식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제 개선한 것이 요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교 연산식의 구성은 비교 연산자 전후로 양쪽 사이드에 p 연산자가 2개가 있어야겠죠. 앞에서 배운 대로. 그죠? 그리고 왜 비교 연산식이 사용되냐? 결과가 true, false로 뱉어주기 때문에 비교 연산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물론 이제 숫자가 와도 되지만 숫자는 0이 false, 0을 제외한 모든 수는 true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2급에서는 그렇게 좀 아시고 이 비교 연산식을 구성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온다는 거 참고로 보시고 다시 한번 밑으로 와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f 문제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드릴 건데,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if 문제를 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다가설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어도. 아시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서 적응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문제를 풀고 역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문제부터 풀고 다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 선택함수 구성까지 용도까지 좀 알아봤고요.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 기니까 좀 중간에 끊고 문제 풀이는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